이번 영상에서는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이 보여준 레이어 1으로서의 혁신과 견주어 볼 수 있는 셀레스타의 데이터 어베일러빌리티 샘플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스택스나 오디널스 또는 스타크넷을 가지고 계신다면 태블 위저드의 공동 설립자인 에릭 월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에릭 월은 비트코인 생태계에서 예전부터 활동을 했었고 과거에는 알트코인 슬레이어라는 별명을 가지고 많은 사기성 ICO들의 잘못된 점을 알리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현재는 비트코인의 사용이나 확장성 관련된 투자를 주로 하는 투자자 그리고 기업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릭 월은 2022년에 셀레스티아에 투자를 했고 투자를 한 이유를 트위터에 남겨놓았습니다. 다음은 에릭 월이 셀레스티아에 투자한 이유를 설명한 트윗 내용입니다. 저는 셀레스티아를 레이지 레저라고 불렀던 시절부터 단순하고 직관적이지 않은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지지를 했습니다. 셀레스티아가 비트코인보다 복잡한 것이 아닌 더 단순한 블록체인이기 때문입니다. 셀레스티아는 기본 베이직 레이어 아키텍처에 대한 제 견해를 이해한 유일한 블록체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4년 전에 이 스레드를 작성했는데 예를 들어 비트코인과 같은 베이스 레이어로서 혁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더 근본적인 것, 즉 모든 알트코인의 개발 방식과 반대로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셀레스티아를 발견하고 나서야 그것이 어떤 모습인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셀레스티아가 바르게 이해한 부분은 베이스 레이어로서 어떤 실행도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도 없고 심지어 비트코인 스크립트만큼 간단한 것도 없습니다. 셀레스티아는 합의 과정과 데이터 가용성만 실행합니다. 거대한 데이터 뱅크이지만 노드는 모든 데이터를 저장할 필요가 없고 샘플링만 실행합니다. 기본적으로 셀레스티아 팀은 블록체인 분야에서 존재하는 최고의 레이어2 솔루션일 수도 있는 롤업이 발명된 후 롤업을 위한 이상적인 기본 레이어는 어떻게 생겼는가 라는 질문에 답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데이터 가용성만을 위해 최적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시스템의 탈중앙화나 보안을 완전히 손상시키지 않는 디파이 확장을 위한 강력한 구조구나라고 생각해본 첫 번째 시스템 설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블록체인에서 유일하게 강력한 베이스 레이어의 혁신은 다음과 같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비트코인, 두 번째 이더리움, 세 번째 셀레스티아.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엔젤 인베스터로서 참여한 첫 번째 레이어 1 투자입니다. 제 가치관과 충돌하지 않고 지지할 수 있다고 느낀 유일한 투자입니다. 자키는 코스모스 합의 메커니즘인 텐드먼트의 연구 책임자이자 RBC의 주요 인물 중 한 명인 코스모스 개발 책임자였는데 자키는 이 모든 것을 시작할 때부터 맞춰낸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키는 자신의 트윗에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셀레스티아는 코스모스 공동 설립자인 제와 이슨이 저에게 던진 독창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슈퍼탱커라고 불렀지만 저는 무스타파가 데이터 어베일러빌리티 샘플링을 발명할 때까지 실행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셀레스티아가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함께 베이스 레이어로서 중요성을 가질 수 있는 데이터 어베일러빌리티 샘플링에 대해서 알기 전에 먼저 데이터 어베일러빌리티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레이어 1의 확장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방법들을 고려하고 나서 이더리움 재단은 레이어 1의 확장성 방법 중에 레이어 2의 롤업을 중심으로 확장을 하기로 로드맵을 그렸습니다. 롤업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모든 노드가 전체 블락의 내용을 모두 다운로드 받았기 때문에 데이터 어베일러빌리티는 간단히 블락 사이즈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롤업들의 등장은 이 전체 과정에서 개발자들로 하여금 더 고려해야 될 점들을 가져왔습니다. 롤업의 경우 자신들의 체인에서 거래를 처리하는 과정 동안 레이어 1과 그 정보를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롤업 노드가 만약 스위치를 끄게 되면 사용자들은 자신의 거래가 이루어졌는지 아닌지를 알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에서 사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롤업 노드는 사용자가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공해야 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모든 데이터를 레이어 1 블럭에 포함하는 것이지만 이는 레이어 1의 블럭의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롤업의 원래 목적인 확장성 측면에서 효과적이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롤업의 모든 데이터를 레이어 1에 다운로드하지 않고 데이터가 실제 이용 가능한지를 알리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셀레스티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 어베일러빌리티 샘플링이라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여러분이 책이 엄청나게 많은 도서관에 총괄 담당 사서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도서관 관할 시청에서 정기적으로 도서관에 모든 책이 있는지를 검사하는 감사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아무런 툴이 없다면 도서관 사서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책장에 있는 책들을 모두 하나씩 검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특별한 손전등이 있고 이 손전등을 통해서 전체 책 중에서 소수의 책들이 존재한지를 파악하고 이 소수의 책들이 제자리에 꽂혀 있다면 99%의 확률로 전체 도서관의 책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 손전등이 데이터 어베일러빌리티 샘플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어베일러빌리티 샘플링은 노드가 전체 블록을 저장하거나 다운로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데이터 저장 공간과 네트워크 대역폭을 절약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단시간당 처리 가능한 데이터의 양이 늘어나게 됩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대안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 새로운 레이어 1들은 모두 이 확장성의 문제를 주로 전체 블록 사이즈를 키우는 것을 통해서 속도를 높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문제점은 커진 블록 사이즈 때문에 블록체인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검증하는 노드의 컴퓨팅 사양이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 자신의 거래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소수의 고사양 컴퓨팅 머신을 가진 사람만 가능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셀레스타의 데이터 어베일러빌리티 샘플링을 통해서 핸드폰, 노트북, 게임기 콘솔, 킨들과 같은 일반적인 저사양 컴퓨팅 머신으로도 거래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셀레스타 라이트 노드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컴퓨팅 조건은 500MB 램, 싱글코어 CPU, 50GB SSD, 56KB/s 인터넷만 있다면 누구나 라이트 노드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어베일러빌리티 샘플링 기술은 셀레스타 랩에서 계속 연구, 진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혁명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셀레스티아가 비트코인이 급상승하고 있는 2024년 1쿼터에는 동반 상승을 하지 못했을까요? 다음번에는 제가 생각하는 셀레스티아가 2024년 1쿼터에 상승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셀레스티아의 데이터 어베일러빌리티 샘플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